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임금 판례 하나를 명쾌하게 소개해드립니다. 여러분, 혹시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3시간, 4시간 일한다고 돼 있진 않으신가요? 특히 택시 기사님들 중에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. 회사가 최저임금 안 주려고 소정 근로시간으로 장난치다가 대법원에서 아주 호되게 혼인한 사건입니다. 오늘 주제, 가짜 소정 근로시간 합의, 무효가 되면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? 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혹시 내 월급이 어디선가 새고 있진 않은지 확실하게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사건, 바로 택시회사 임금소송입니다. 이 회사는 정액산업금제를 운영했습니다. 쉽게 말해 기사님들이 매일 정해진 돈, 즉 산업금을 회사에 내고 그 이상 번 돈은 기사님이 가져가는 방식이죠. 그런데 2008년에 택시 기사님들의 최저임금 계산법이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. 핵심은 기사님이 산업금보다 더 번 돈, 초과 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. 그러자 이 회사가 머리를 씁니다. 2010년부터 갑자기 기사님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확 줄여버립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원래 16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던 분의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갑자기 4시간, 나중엔 3시간 30분으로 바꿔버립니다. 새로 뽑은 1인 1차제 기사님은 아예 하루 2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죠. 실제 운전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말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의도는 뻔합니다. 이 23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주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니까요. 나머지 시간은 당신들이 알아서 번 돈으로 퉁치려 한 아주 악의적인 꼼수였습니다. 결국 참다 못한 기사님들이 이런 가짜 계약은 무효다, 우리에게 떼먹은 최저임금, 퇴직금, 연장근로수당 다 돌려달라 며 소송을 내셨습니다. 자, 법원으로 간 이 사건, 쟁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최저임금 주기 싫어서 맺은 이 가짜 소정 근로시간 합의, 이게 만약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 이 시간이냐 8시간이냐에 따라 기사님들이 받을 돈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. 기사님들은 이거 다 무효니까 옛날 합의열 6시간, 나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 달라 고 주장했고, 회사는 그래도 서로 합의한 계약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버텼겠죠. 그런데 2심 법원의 판단이 좀 애매했습니다. 회사의 꼼수는 무효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옛날 16시간 합의가 바로 적용되는 건 좀 그렇고, 만약 노사가 이 합의가 무효인 걸 알았다면 아마 하루 5시간 정도로 합의하지 않았을까요? 이걸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. 자, 5시간 기준으로 계산합시다. 기사님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결론이죠. 16시간 일했는데 고작 5시간이라니요. 이 애매한 5시간의 근거가 대체 뭡니까? 이래서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이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전부 바로잡았습니다. 대법원은 2심 판결 잘못됐다, 사건 다시 재판해 라며 사실상 기사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대법원의 판단,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. 첫째, 격일제 근무처럼 유효한 옛날 합의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은 꼼수 합의가 무효면 원칙대로 옛날 합의열 6시간가 적용된다, 가정적 의사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마라 고 했습니다. 다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니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해라. 둘째, 1인 1차제처럼 옛날 합의가 없었던 경우 이건 2심처럼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게 맞다.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그대로인데 달랑 5시간만 인정한 건 명백히 잘못이다. 기존 격일제 기준 8시간 등을 참고해서 5시간보다 훨씬 높게 다시 정해라. 결국 대법원은 회사의 꼼수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의 애매한 5시간 기준도 모두 깨버린 겁니다. 아주 속 시원한 판결이죠. 오늘 판례 정말 중요합니다. 회사가 서류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떼먹으려는 시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. 혹시 지금 내 근로계약서가 실제 일하는 시간과 너무 다릅니까?
그렇다면 내 운행 기록, 출퇴근 기록, 급여 명세서 같은 실제 일한 증거를 지금 당장 모아두셔야 합니다. 이게 바로 내 권리를 되찾을 무기입니다. 지금 소개한 사례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.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래 더보기란의 정보나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